여러분, 벼락부자라. 참, 이게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있죠. 2020년 3월 달부터 시작해서 2020년 9월 달까지 여기는 그냥 돈만 태우면 돈이 한 배, 두 배씩 됐습니다.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또 부동산 시장도 거의 마찬가지였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코인 시장에서는요. 한 배, 두 배가 아니라 10배, 20배가 나올 때가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입니다. 또 이런 벼락부자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은요.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의 시장이 아니에요. 대세 상승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은 그때 벼락부자가 됐다고 이야기하면 지금은 잘못하면요. 벼락거지가 아니라 지옥거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벼락부자의 꿈을 꾸고 있느냐? 일단 여러분 이것을 먼저 보시지요. 전월 대비 은행 수신잔액 감소액입니다. 전월 대비 이게 1월이겠죠. 45조 5천억 원입니다. 45조 5천억.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넣지 않고요. 지금 다른 곳으로 돈을 뺀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곳이 어딜까요? 뭐 대기자금들이겠죠. 대기자금들. 정시 대기자금, 부동산 대기자금, 뭐 아니면 뭐 달러 재기자금, 그것도 아니면 금 대기자금. 이렇게 대기자금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게 벼락부자의 꿈을 꾸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45조 5천억 원이 되니까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022년 12월에 2243조 5천억 원이었던 은행 수신 잔액이요. 올 1월에는 2198억 원으로 8조 원으로 줄어듭니다. 무려 줄어든 게 45조 5천억 원이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실제로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 45조 5천억 원이 어디 갔을까? 제가 뭐 말로 하는 것보다 저는 지표로 하는 걸 좋아하니까 실제 지표로 하는 걸 볼까요?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 보입니다. 지금 파란색이 자산운용사입니다. 노란색이 은행의 금융의 수신 잔액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년이죠. 10월만 하더라도요. 은행 쪽으로 많이 갔어요. 9월에는 엄청나게 은행 쪽으로 몰렸고요. 무려 말입니다. 36조 4천억 원이나 몰렸습니다. 심지어 8월에는 8조 7천억 원. 이렇게 몰리던 것이 11월부터 판이 바뀝니다. 11월부터 판이 바뀌면서 말입니다. 사실 10월에도 바뀌긴 했지만요. 판이 바뀌면서 자산운용사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것이 12월에는 완전하게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자산운용사에도 마이너스 4조 6천억 원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나 은행의 수신잔액은 마이너스 15조 2천억 원까지 줄어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올 1월에 들어와서 보세요. 올 1월에 들어와서는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자산운용사로 갑니다. 자산운용사에 51조 4천억 원이 몰려들었고요. 반면에 은행에서는 45조 4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결국은 자산운용사라는 데가 어디예요? 주식에 투자하고 금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데가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가 자산운용사잖아요. 그 자산운용사들의 돈이 이렇게 몰린다는 것은 여러분 다시 벼락부자의 꿈을 꾸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 말입니다. 은행의 수시 입출식 예금은 항상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44조 2천억 원이 줄어들었고요. MMF라고 이야기하는 자산운용사의 MMF입니다. 6조 4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11월에도 줄어들고요. 12월에 잠깐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1월에는요.
예, 은행 수시 입출식 예금이 여러분 59조 5천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예, MMF라는 자산운용사 MMF에는 39조가 늘어났고요. 결국은 벼락거지의 꿈을 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실제 제가 여러분에게 지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그 지표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투자자 예탁금 추이를 보면 지난 1월 10일만 하더라도 43조대였습니다. 그런데 2월 7일 현재 48조대로 5조 원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2월 초에는 51조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51조까지.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10%가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만 되면 되겠다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용거래융자라고 해서 B2라고 하죠. B2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난 2월 8일 기준으로 보면 16조 6,254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빚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지표적으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휘젓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거든요. 심지어 말입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을 저는 비춰봤을 때 뭐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금방 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은 없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언제든지 팔고 나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언제든지 팔고 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 비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벼락거지라고 안 썼습니다. 지옥거지라고 썼습니다. 왜 지옥거지라고 썼을까요? 이게 2020년, 2021년은요. 그나마 벼락부자가 안 되면 벼락거지 정도 된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요. 그 돈도 없는 상태예요. 그 돈도. 진짜 돈이 없는 상태거든요. 소득도 줄어들었고 가계소득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비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지옥거지로. 저는 여러분 투자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거대 자금이 이동한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지금 어디로 이동하는지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 요즘은요.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재가 없습니다. 호재가 제대로 나타날 때 투자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조금 비싸게 사도 늦지 않습니다. 과하게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은 화가 된다는 것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냉혹합니다. 특히 돈은요 더 냉혹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하잖아요. 돈에 여러분 부모 자식이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오로지 나밖에 없어요. 돈은요. 그런 돈 내가 많이 모으고 지켜나가야 되지 이게 더 많이 모으려고 지금 같은 시기에 욕심을 낸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혼란기에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혼란기라기보다는요. 이게 롤러코스터라고 해서요. 불안기라고 저는 봅니다. 불안기.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 저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